100km 밖까지 대략 10m 정도의 오차만으로 명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KGGB입니다. 이 정도면은 한두 발로 제압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폭탄 매달고 떨굴 수만 있으면 모든 비행기를 쓸 수 있어요. 이런 얼마나 편해요. 개조할 필요 없이 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정말 구형인 F5 계열에도 그냥 운용이 가능해요. 여기 실전 검증까지 됐어요. 네, 여러분 K2 전차나 KF-21과 같은 이 화려한 무기들은 잘 아시죠? 하지만 이 K 방산의 경쟁력은 이 눈에 띄는 무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티가 안 나지만 전장의 판을 바꾸는 숨은 핵심 무기,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무기인가요? 이 KGGB,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무기 체계죠.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폭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의 멍텅구리 폭탄, 즉 일반 무유도 폭탄이 떨어뜨리면은 나머지는 맞아주겠지라고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런 거와 달리, KGGB는 이거를 유도폭탄으로 변시켜주는 개조 키트입니다. GPS와 관성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입력된 좌표로 날아가게 해주는 어떤 일종의 무인 글라이더 같은 장치가 있고, 이 무인 글라이더에 500파운드, 즉 227kg짜리 폭탄을 딱 붙여가지고 100km 밖까지 대략 10m 정도의 오차만으로 명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KGGB입니다. 이게 500파운드 폭탄만 해도 살상 반경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10m 정도의 오차면은 웬만한 표적을 집이든 뭐 전차든 이 정도면은 한두 발로 제압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이미 있는 폭탄을 본체 대신 활용하는 데다가 추진 장치가 따로 없죠. 엔진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한 발에 약 1억 원. 물론 뭐 우리 감각으로 비싸게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미사일이라 그러면은 못해도 5, 6에서 특히나 뭐 70km 사거리면 10억 원 기본으로 가니까 이 정도 성능을 가진 무기로서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사실상 이제 전쟁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태국군이 이제 한국산 KGGB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을까요? 태국 공군이 TO-10과 F-16 계열 기체들을 주로 공습에 동원했는데, 여기 탑재된 무장이라고 사진이 찍힌 것 중에 KGGB가 달려있는 것도 이제 SNS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발표도 된 거나 마찬가지죠. 캄보디아 측이 한 고지를 태국군이 점령하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태국 공군 전투기가 이 고지에 있는 표적을 72km 밖에서 유도무기를 사용해서 정밀 타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사용한 무장의 위력이 대략 500파운드급 항공폭탄과 비슷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KGGB가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실제로 태국은 2022년에 도입을 공식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발 정도를 두 차례 걸쳐서 도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실전 성능에 만족한 태국 공군이 이거를 100발 정도를 더 도입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GGB가 가진 그 강점이 뭐예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 이게 개념 자체는 KGGB의 독자적인 건 아니에요. 미국의 JDAM-ER이 처음 실현한 거고, KGGB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개념을 따라온 거죠. 벤치마킹한 건데, 하지만 JDAM-ER 같은 경우는 탑재하는 전투기의 사통장치 자체를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당연히 사통장치 자체도 이 개조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런 다 개조를 한 다음에 이게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안 되나, 이런 것까지 다 검증을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꽤 들죠. 하지만 KGGB는 문자 그대로 이 폭탄 매달고 떨굴 수만 있으면 모든 비행기를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KGGB는 좌포 입력을 할 때 이 기체 자체의 어떤 미션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종사가 전용 태블릿을 들고 와서 그걸로 좌표를 찍어줘요. 이 태블릿과 폭탄 사이는 아주 약한 전파로 무선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체의 어떤 운항 안정성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조할 필요 없이 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정말 구형인 F5 계열에도 그냥 운용이 가능해요. 수출 시장에서 폭탄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 이거를 그냥 폭탄과 전용 태블릿만 딱 들여오면은 된다,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여기 실전 검증까지 됐어요. 네, KGGB 그러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활용이 되고 있겠죠?
사실 F5와 FA50 두 기종이 지금 대표적인 기종인데 특히 F5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정밀 유도 무기를 쓸 수 있는 그게 거의 없다시피 한 기체예요. 하지만 이 KGGB를 운용함으로써 졸지에 이 구형 전투기도 70km대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탠드 플랫폼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경쟁 기종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보잉이 생산하는 뭐 JDAM ER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좀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이 JDAM-ER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유도폭탄 계열의 JDAM 이거의 어떤 사거리 연장형입니다. 이게 신뢰성도 검증되었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지 보수 및 추가 확보도 쉬운 편이죠. 그리고 2000파운드급 폭탄, 그러니까 900kg짜리 폭탄에 장착하는 버전까지 나와 있어서 타격을 더 세게 확장할 수가 있고, 하지만 개조 작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날개에 별도의 조종면이 없다 보니까 회피기동 능력은 KGGB보다 조금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KGGB는 비행 제어 기술인 플랫퍼런을 적용해서 장애물 뒤에 숨은 표적을 우회 선회어 타격하거나 더 고난도의 기동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장사정포 킬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JDAM ER 말고도 뭐 다른 경쟁 기종은 없을까요? 지금 경쟁 기종이 꽤 있어요, 사실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만 해도 UMPK라는 게 있습니다. 250kg부터 3000kg까지의 다양한 무게의 폭탄에 활용할 수 있는 키트인데 다만 정밀도는 KGG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 라파엘의 스파이스도 있는데 이 스파이스가 서방 세계에서는 최고의 경쟁자 중 하나예요, 지금. GPS 유도만이 아니라 카메라로 화상을 보면서 유도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KGGB보다 훨씬 정밀한 타격도 가능하고 GPS가 교란된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은 있으나 영상 대조 기술이 탑재된 버전 같은 경우는 발당 5에서 10억 원 정도로 값이 비싸진 단점도 있어요. 다만 이게 2000파운드급의 대형 폭탄에까지 탑재되기 때문에 타격 능력이라는 면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튀르키예도 지금 어떤 경쟁이 될 만한 어떤 활강 유도 폭탄을 지금 개발해서 배치 중이라 KGGB가 지금 동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KGGB 뭐 경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KGGB를 홍보를 하려면 뭔가 더 개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편집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떤 부분들이 더 발전을 해야 좀 다른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제일 큰 문제가 갑자기 나타난 적, 움직이는 적 상대로 못 쓴다는 거거든요. 딱 그 정도는 좌표로만 날아가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한 KGGB2가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 레이저 시커를 추가해서 한마디로 움직이는 표적이라도 이 레이저를 계속 찍어주면은 그쪽으로 따라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대형 콘크리트 벙커나 견고한 시설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500파운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파운드 같은 더 큰 중량의 폭탄을 조용할 수 있는 개량형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항재민 기술도 업그레이드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GPS 교란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KGGB의 수출 전망은 어떨까요? 꽤 있다고 봐요. 일단 태국에서 실전 검증이 됐으니까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고 특히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는 중인데 제 생각에는 FA50을 도입하는 태국, 말레이시아, 이 KGGB의 잠재적인 도입국들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KGGB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형 기체에도 그냥 달기만 된다는 그 장점이 있으니까 관심을 보일 나라는 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태국 공군 같은 경우도 이게 구형 기체는 아니지만 지금 F-16 계열 기체들이 사실 KGB를 운용하는 메인 플랫폼으로 사용된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체들, 이 KGB를 운용하려고 어떤 개조나 그런 걸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달고 날았어요. 하지만 잘 쓰고 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KGB가 갖고 있던 어떤 활용성, 어떤 범용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네, KGGB는 단순히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전 검증까지 끝난 이 대한민국 방산 기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KGGB 관련해서 대표적인 또 국내 기업으로서는 바로 이 기업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기업은 바로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입니다. KGGB. 바로 이 동사가 그 공동 개발을 이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하고요. 그리고 제조 및 또 공급의 핵심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투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의 어떤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아니면 비용은 또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다. 자, 이런 이 가성비 무기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공군의 또 주력 정밀 타격 무기로 이제 운용 중에 있고요.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또 어떤 이 방산 수출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중동 쪽, 특히나 이 사우디 쪽에서도 KGGB를 이제 수입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그 성능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 뭐 이스라엘 분쟁도 있고, 뭐 하마스, 뭐 이런 이란 관련된 약간의 그런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특히나 이 저비용 고효율 무기의 수요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최근에 중동, 우크라이나 뭐 이런 분쟁 지역의 특징은 바로 소모전인데요. 이 소모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고가의 미사일만으로는 전쟁을 지속을 하기 어렵겠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 이 소모전이라는 거는 고가의 미사일만으로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재래식 폭탄을 정밀 유도 무기로 바꿔주는 바로 이 KGGB와 같은 이런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주제의 제일 큰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이제 올해 또 투자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쌓아왔던 해외 수주, 뭐 잭파, 뭐 청궁 투나 아니면 KGGB 등과 같은 이 본격적인 수주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히는 시기다. 자, 그러면서 KGGB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탄약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깔리면 어떤 지속적인 재구매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새로운 캐시플로우 역할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고요. 결국에는 기존의 청군과 같은 이런 미사일 위주에서 뭐 KGGB와 같은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유도 로켓 같은 이 비공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 다변화되면서 자, 2026년도 LIG 넥스원은 종합 유도 무기 명가로서 뭐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KGGB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